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 101번부터 130번까지 중세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에 또 해당하는 문제 101번부터 130번까지 풀어보셨으면 느끼셨죠? 뭐가 점점 쉬워지는구나. 네, 또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이죠. 지식의 자산이죠. 이 자산이 돼서 쭉쭉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문제 쉽네, 해볼만 하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근데 뭐 누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예,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님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또 힘을 가지고 10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칭 왕이 시시아 정책으로 오른 것은 왕이 즉위한 해부터 8년까지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상벌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한 뒤부터 문사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등용되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벼랑간 승진하여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재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교육행정직 문제였죠. 이 지문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굽니까? 광종이죠. 예, 광종의 어떤 그 과거 제도를 비판하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여 국가정책 기반을 확대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죠. 2.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했다. 이게 시정정시과죠. 네, 경종 때고. 3번 전국 주요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12목 이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성종입니다. 성종.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실시했다. 태조 왕건이죠. 자,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일찍이 중국에 유학하여 천태 지자대사의 탑에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전할 것을 서원하였고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 또한 그는 많은 불교 서적을 송요에서 구하여 흥왕사에서 이름난 승려들을 불러 잘못되고 빠진 곳을 바로잡아 간행하였다. 저술로는 원종문류, 석원, 사림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송요에서 구하여, 송요 등의 어떤 불경, 그래서 불경을 간행했다. 누굽니까? 대각국사 의천이죠. 자, 1번 이론의 연모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강겸수를 제정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태종을 만들었죠. 2번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는 도노점수, 천천히 수행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수행을 강조했던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고요. 3번 참회 수행과 법화 신앙을 강조하는 백년사 요새죠. 요새. 네.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관설화까지 포함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누굽니까? 이련이죠. 정답 1번. 자, 103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시기의 모습이 아닌 것은 외손이 있으면 아들이 없더라도 남의 아들로 양자 삼는 사람이 없다. 여성의 제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하였다. 외손이 있으면 아들이 없더라도 남의 아들로 양자 삼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외손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성의 제가 사실을 족보에 기록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가장 높았던 고려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닌 것을 골라라. 1. 재산은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윤회봉사라고 한다고 했죠. 2. 재산 상속은 자녀 균분이 관행이었다. 그렇고요. 3. 호적의 출생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그렇고요. 4번 동족부락이 만들어져 족보 편찬이 사용했다. 족보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서 모습 있죠. 조선 전기 때의 족보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성리학이 이렇게 생활 전반까지 번져나가게 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참 이게 경찰 문제인데 그 경찰 문제가 이런 문제를 꼭 내요. 삼국유사 편찬, 상정고금 예금 간행, 박수의 귀주성 전투, 망건당 설치, 원정의 개경환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연도 잘 알잖아요. 뭐예요? 1, 2, 3, 4죠? 네, 1, 2, 3, 4.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고려 후기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망건당은 원나라 간섭기 때 충선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 원정의 개경환도, 그러니까 몽골에게 우리가 항복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박서의 귀주대첩, 박서의 귀주성 전투.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몽골의 1차 침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용 정리했던 강의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규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몽골 애들이 이제 돌아갔던, 또 2차 침입 전투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김윤우 천인섬 싸움. 그러면 제일 먼저 골라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뭡니까? 박서의 귀주성 전투다. 박서의 귀주성. 디귿을 먼저 골라줘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로 천도하죠. 자,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죠, 요거. 네, 니은. 그럼 답은 나왔어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화도 갔다가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에는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죠. 개경으로 환도하니까 뭐가 됩니까? 미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서 1번하고 4번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그럼 망건당하고 그 다음에 충렬왕, 삼국유사 요 둘 중에 뭐를 먼저 골라줘야 되느냐? 충렬왕 먼저 골라줘야 되죠. 그래서 충렬왕의 삼국유사 요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망건당. 이 망건당에서 뭐를 했습니까? 충선왕이 열심히 원나라 학자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디귿, 니은, 미음, 기역, 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서에는 뭐 연도가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제가 연도를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풀 때 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꾸 외우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5번 문제 갈게요.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충렬왕 때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였고, 유교 교육기관의 공자사상의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교육 진행에 나섰다. 네, 모르면 그냥 내비두시고요. 2번, 충선왕 때는 원의 선명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했다. 자, 원나라에서 나왔던 그 역법이 선명력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였어요? 수시력이었죠. 수시력. 네, 수시력이었습니다. 수시력. 그럼 참고로 선명력은 어디 때 나온 거예요? 당나라 때 나왔던 역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예산수덕사의 대웅조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포식 양식이다. 다포 양식은 우리가 성불사 응진전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응진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심포 양식이고. 4번. 의상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예, 의상이 아니라 뭡니까? 의천이죠. 대각국사.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6번 문제.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임추는 술을 의인한 국순전을 저술하여 현실을 풍자했다. 네, 이 무인정권이 장기화가 되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그런 이런 문학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의인화된 그런 문학집들, 그래서 임춘의 국순전 이런 것이 있었고, 니은 이재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명한 시화를 모은 백운소설. 자, 이재현의 작품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규보의 작품이고요. 자, 디귿. 이규보는 흥미있는 사실, 불교 부녀자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보한집. 이게 최자죠. 최자라는 그 사람의 보한집이었다. 그것도 이제 수필집이기도 한데 보한집.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리을. 이 인노는 파한집에서 개경, 평양, 경주 등의 역사적 유적지의 풍속과 풍경을 묘사하였다. 이 파한집, 이 인노의 파한집 맞고요.
최자의 보안집이 이런 파안집과 같은 이런 수필집 이런 것들을 보충한다 해가지고 보한집이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음 박인양의 역옹패설 설화문학에 해당하는 거 맞는데 박인양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재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107번. 고려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1. 개경,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했다. 항상 평탄하게 한다. 상평창, 뭐를? 물가를 맞고요. 2. 향도는 고려 후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에서 점차 신앙적인 향도로 변모됐다. 원래 이 향자 들어가면 그 지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인데 맨 처음에는 향나무를 이렇게 심는 그런 어떤 불교 행사 조직이었어요. 신앙적인 것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마을의 어떤 큰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공동 조직이 되어버리죠. 이런 불교의 처음에는 이제 신앙 조직에서 나중에는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을 하게 되는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이 향도는 조선에까지 연결이 되죠. 자, 3번. 기금을 마련한 뒤에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 빈민 재단이죠. 제위보 있었고요. 4번.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유영지에 도착하기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취소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08번 문제. 다음에 주신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치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으면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의뢰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느낌 받으시는 거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음을 당했죠. 자,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고려사에서. 이거 이제 뭐 앞에 우리가 몇 번 문제였어요? 네, 101번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사료죠. 뭡니까? 최승로의 오조 정적평 중에 누구를 비판한 글이에요? 네, 광종을 비판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비, 청황으로 나누었다. 이거 틀렸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유와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자단비녹이죠. 자단비녹. 근데 자단비녹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황색을 보세요. 황색은 누가 있는 색입니까? 황제가 있는 색. 황제가 있는 색. 자, 2번. 대상, 준홍, 좌승, 왕동 등을 모욕죄로 숙청했다. 이게 뭔가 좀 칼부림이 나죠. 피비린내 나죠. 네. 그러니까 뭐 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광종의 모습. 자, 3번.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주현공고법을 시행하였다. 주현공고법을 시행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현공고법. 자, 이것이 있고요. 주현공부법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주현공고법은 주현, 그 지방에 있는 주현이죠. 주현.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로 추천해서 등용하는 법을 주현공고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행정제도가 완성이 되었던 언제? 현종 때 나타나진 제도다. 그러면 주현공부법은 뭡니까? 이 공부. 그러니까 조세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조세. 지방의 조세를 걷어들이는 법을 광종 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노비환천법. 자, 노비환천법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노비리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비가 다시 돌아가요. 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최숙로가 있었던 임금 누굽니까? 성종 때죠. 성종 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것은 강감천의 규주제첩, 강동육주, 강조의 정변, 별무반 창살, 천리장성 축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의 순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거란족이 맨 처음에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진족. 그러면 거란족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죠. 강감찬, 그 다음에 강동육주,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이죠. 천리장성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진족과 관련된 건 뭐가 있죠? 별무반이 있죠. 그러면 거란족이 제일 많으니까 1차 침입과 관련된 거 1차 침입, 서희의 외교단판, 그래서 니은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이었고요.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규주제첩이죠. 물리쳤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 다음에 여진족과 관련된 윤관의 별무반, 니을.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이거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 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했다. 왕이 있은 지 5년이며 수는 51세였다. 자, 왕이 됐다가 또 패해졌다가 이런 어떤 비운의 왕이죠. 그러나 고려의 어떤 그 학문을 위해서 또 어떤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왕입니다. 누굽니까? 충선왕이죠. 네, 사리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망건당을 설치하고, 자, 1.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자, 인종이죠. 인종입니다. 2. 중앙교육기관의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하고 양형권. 이것도 아시죠? 양형권 누굽니까? 예종이죠. 자, 일단은 요거를 정답을 고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양형권, 예종 다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하고, 이건 누굽니까? 충렬왕입니다. 이 국학이 또 나중에 뭘로 충렬할 때 되죠? 성균 뭐가 된다고요? 정확한 명칭은 성균감이죠. 성균감. 근데 이것도 성균관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인으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뱉던 천령 이붕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했다. 자, 무력으로 우리가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던 때는 언제죠? 공민왕이었고요. 4번 원나라에 망건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충선왕.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었다. 자, 편년체는 연도순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편년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삼국사기는 뭐였어요? 기전체였죠. 자, 2번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고구려 중심이 아니라 신라. 3번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네, 원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 자, 여러분들이 이 원나라 간섭기 때에 우리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고 우리의 민족성이라든가 자부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김부식은 원나라 간섭기 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골라주시면 안 되죠. 네. 4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격했다. 자, 이것이 정답인데, 그렇다면 신이사관은 뭐예요? 신이사관은 신비롭고 이상한 것을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사관, 그러니까 설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신이사관이에요. 이걸 배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112번.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아는 거 골라라. 1.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했다. 네, 맞죠.
이 광정원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하고 이어 많은 건국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 성종은 최숙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4.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보다 수령이 파견된 주연이 더 많았으며 고족들은 점차 수령을 보지 않은 향리로 바뀌게 되었다. 아니죠. 아니죠.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호족들은 점차 수령을 보지 않은 향리로 바뀌게 되었다. 향리. 네. 이 향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의 향리와 조선시대의 향리를 반드시 구분해줘야 된다. 어느 시대의 향리가 좀 더 권한이라든가 그 지위가 떨어집니까? 조선시대의 향리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니까 4번. 자, 113번.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숙종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는 맞죠.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못하였다. 숙종 때 화폐 많이 만들죠. 해동통보, 무슨 사만통보 이런 화폐 많이 만드는데 주전도감 해가지고 만드는데 최초 화폐 건원중보는 여러분들이 성종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정식과는 인품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의 기준만으로 18관을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정식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급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죠.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토지는. 자, 미음 원나라는 동령부를 설치한 이후 천령 이북 화주의 쌍성총관부. 요거 이제 중요한데 쌍성총관부는 뭡니까? 원나라하고 그러니까 몽골하고 전쟁 중에 만든 거예요. 전쟁 중에 원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전쟁 중에 만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고려시대 중류층에는 중앙관청의 말단설이었던 잡류와 궁중실물을 관리한 남반 등이 속하였다. 그렇죠. 중류층들이죠. 자, 미음 고려시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제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겠다. 그렇고요. 기억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과 디귿이죠. 네, 정답 1번. 정답 1번. 자, 114번. 고려 후기 공민한 제위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틀린 것 골라라. 1. 홍건적이 침입해와서 왕이 복주까지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맞죠? 2. 신도를 등용하였으며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렇죠. 3.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자, 박위의 쓰시마섬 정벌은 언제 때예요? 공민왕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우왕, 그 다음에 창왕 때입니다. 창왕 때였다. 정답 3번입니다. 요때의 그 창왕 때의 집권자가 누굽니까? 이성계죠? 예, 이성계죠. 4번.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답 3번. 자, 115번.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흐름을 파악해서 동북 구성을 쌓아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했다. 쌍성총갑을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대전했다. 사군육지를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영토로 확장했다. 강동육지를 설치하여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자, 외적의 침입 맨 처음에 뭡니까? 거란족이니까 리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죠. 기역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이 가지고 갔던 쌍성총갑부 공민왕 때 니은 사군육진. 사군육진은 언제예요? 조선시대 세종 때에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사 기지죠. 그래서 리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정답 3번. 네. 자, 116번.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아내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더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이 모두 막힌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교를 배우는 그 다음에 니은, 나저나. 나는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럼 가와 나는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를 배우는 데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해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데는 인연을 잇고 아내 마음을 밝히는 좋아하는,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은 두 극단이 모두 맞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교, 어찌됐건 교를 배우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이제 교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이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교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을 중요시 게을리한다라는 것을 비판했던 이 가는 의천이고요. 그 다음에 정해 쌍수,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진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의천은 교종 위주로, 그 다음에 진울은 선종 위주로. 니은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것은 통일신라식이죠? 네, 아닙니다. 디귿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유불일치설, 이건 해심이죠. 해심입니다. 해심. 리을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청하여 불교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기억과 리을. 정답 2번. 자, 117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일로 들어와 순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병란도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임금 때에 화폐에 굉장히 신경을 썼죠. 누굽니까? 주전도가 만들어서 화폐를 많이 만들었던 숙종이죠. 자, 1. 해동통보와 은병 같은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토지 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 촌락문서가 작성됐다. 이건 통일신라. 그죠? 3번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했다. 이건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고, 4번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 업무까지 운영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8번. 미추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열어 이론과 실천을 강조했던 교광금수로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 1. 불교관계 저수를 목록한 심편제 종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그렇죠. 2. 만덕사에서 백년사를 결성하고 정토신앙을, 이거 누굽니까? 요새죠. 요새. 예, 요새입니다. 정예사, 송광사, 보기 3번에 이건 누구예요? 진울이죠. 자, 신문화쟁론 나오죠. 누굽니까? 원효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이 불교와 관련된 어떤 사상가라든가 불교와 관련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19번. 고려시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고려는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했다. 그렇죠? 자, 2. 고려는 흉년 등 어려운 때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의창을 만들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다.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죠. 3. 대비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 대비원이 두 개가 있었죠. 동대비원, 서대비원. 네, 병원이에요. 원, 대비원, 원. 병원이죠. 4. 해민서는 유랑제를 수용하고 구휼했다. 이 해민서라는 명칭은요, 조선시대의 명칭이죠. 여기에서 이제 조선시대의 해민서가 뭐를 본받은 거예요? 뭐를 본다는 거예요? 이 해민국이 나중에 해민서로 이름이 이렇게 요것만 바꿔진 거죠. 그럼 고려시대 해민국은 뭐예요? 빈민들을 위한 약국입니다. 약재를 재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했던 곳은 어디예요? 유랑자가 뭐라고 그랬죠? 거지입니다. 거지. 자, 이런 거지들 수용하고 구휼했던 것은 바로 재생원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재생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20번. 다음과 관련된 역사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는 후기에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침략을 당하고 이어 원에 간섭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는 역사서가 나타났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1. 재앙운기 맞습니까? 네, 고려 후기 때 이승우의 네, 맞죠? 2. 동명편 고주몽의 어떤 그 건국 그런 것들을 이제 대서사시로 해가지고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했던 이규보의 작품이고요. 자, 3. 해동역사. 해동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것은 조선 후기 때에 나온 실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한치윤이었죠. 한치윤. 조선 후기 때의 학자입니다. 4번. 각혼의 해동 고승전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스님들의 이야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맞죠. 이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여기서 말하는 해동은 바로 우리나라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에 나왔던 작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121번.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제2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함으로 백성들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세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최숙로가 당시 국왕이었던 성종에게 건의했던 글이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토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토. 여기 향리 토들. 호족들 얘기하는 거죠. 호족들. 그래서 외관, 즉 지방관을 파견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종 때 1. 적극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쪽으로는 원산만에서 영흥까지 확대되었다. 태조죠. 자, 보기 2번. 자단 비녹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그랬습니다. 광종 때 뭐가 그래요? 그렇기는. 자, 3번. 중앙문관에서는 문상계를 지방 호족 향리 노병들에게는 무상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종 때 이런 것을 했었죠. 이 문상계와 무상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원래 무상계는 무인들에게 주는데 고려시대에는 이 무상계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 문상계를 누구한테 줬어요? 문상계를 이 무인들에게도 문상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기 나와 있는 지방 호족이라든가 뭐 노병이라든가 또 뭐 여진족 추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계를 주었다.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맨 초창기 때에 종파를 통합하고자 시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광종이죠. 네, 광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122번.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전국을 크게 5도 양계 경계로 나누고 그 안에 삼경, 사도, 호부, 팔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설치했다. 맞죠? 어느 임금 때? 현종 때. 2.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 동경, 남경이 설치되었다. 그렇죠. 네. 원래 삼경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동경이 삼경에서 빠지고 남경이 들어가게 되죠. 네. 3번. 지방 출신 고급관리를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 한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향리자재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의 일을 자문에 응하겠다. 일종의 뭡니까? 볼모죠. 볼모. 인질이죠. 근데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의 제도고 무슨 제도라고 해줘야 돼요? 기인제도라고 해줘야 돼요. 기인제도. 이거 틀렸고 4번.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 욕춘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지역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123번 볼게요.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역시 또 나와 있습니다. 기억.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다. 항복한 거죠. 니은. 강화도와 진도에 도감을 설치하여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제주대장경, 팔만대장경. 네. 그 다음에 디귿.
상정고급 예문이 이 금소갈자로 인쇄되었다. 네, 금소갈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자, 리을. 이련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 바로 뭡니까? 삼국유사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뭐 1차 침입, 2차 침입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겼던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화도로 옮길 때 나왔던 것이 니은과 디귿이죠. 예,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상정고급 예문 1, 2, 3, 4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몽골하고 항쟁을 하면서 초조대장경, 속장경 이런 것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간행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니은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하면서 환도합니다. 기업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원나라 간섭기 때에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삼국유사 리을. 그래서 정답 1번. 자, 124번. 고려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2. 신라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걸작품이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산, 관촉사, 분명히 뭐라고 해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돌멩이로 만들었어요. 크죠. 이것은 그래서 고려 초기 때에 지방 세력의 어떤 파워, 지방 호족들이 자신의 어떤 파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지방색이 잘 나타난 그 불교 유물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은 뭐예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부석사. 이 부석사가 원래 누가 지은 절이죠? 신라의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죠. 이 부석사에 있는 신라의 불상하고 비슷한 소조열의 좌상이 있어요. 소조열의 좌상.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서해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가 주를 이루었고 후기는 송설체 유행했습니다. 구양순체, 기역이죠. 송설체, 시옷이죠. 기역과 시옷 중에 뭐가 먼저 나와요? 기역이 먼저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4번.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극락 왕생을 교환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와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불화.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의 불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해어의 관음도 같은 그런 불화가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불화를 보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동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음보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론 강의하면서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25번. 고려의 대외 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쌓았다. 맞습니까? 그렇죠. 동북구성. 2.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층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3번.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북주 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았다. 몽골의 침입이 아니라 누구? 홍건적의 침입이다. 자, 126번. 다음 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안 띄워줬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좋은 말 살찌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리빨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매고 대장부에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느라 호기 갑니다. 네. 이게 누가 지었을까요? 고려말에 아주 유명했던 최영 장군이 지었던 시죠. 최영. 고려 말이죠. 최영 장군이 당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삼군을 이끌어가는 어떤 뭐 참모 총장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대립했던 사람이 신흥무인 중에 한 사람인 이성계가 있었죠. 자, 1. 진입하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하였다. 그랬습니다. 2.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하였다. 이건 누굽니까? 최무선이죠. 최무선입니다. 3.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설명했다. 이성계죠. 이성계. 자, 4번 관음포 바다에서 외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이게 정지라는 사람입니다. 정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지. 정답 1번. 네. 아마 요 시험에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27번 문제.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주부군현의 이직을 개정하여 당대 등은 호정으로, 대 등은 부호정으로, 남중을 호정으로, 원외랑을 부호정으로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경치 좋은 장소를 택하여 서재와 학교를 크게 세우고 적당한 토지를 주어 학교의 식량을 해결하며 또 국자감을 창설하고 명령했다. 지방 행정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국이라든가 국가 전반에 걸쳐서 문물이나 제도를 완성하고자 노력했다. 성종이죠? 예, 성종입니다. 자, 1. 윤관과 오연총리 동여진을 공격했다. 여진을 공격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윤관이죠. 윤관. 별무반을 해가지고. 이거 나왔네요. 그쵸?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별무반은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동북구성 있죠? 동북구성은 예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 박서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귀주성에 분투했다. 1차 침입이죠. 1차 침입. 몽골의 1차 침입 때 몽골의 1차 침입. 그러니까 몽골 성종 때는 누가 1차 침입이에요? 성종 때는 거란의 1차 침입이죠. 네, 그러니까 관계없고. 3번. 서희가 외교談판을 통해 강동 6주. 요거네요, 요거. 그죠? 4번. 양규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한 거란의 군대를 격퇴했다. 자, 요것이 이제 2차 침입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종을 패하고 현종이 이제 임금이 됐죠. 이 현종의 입조를 조건을 내세워서 퇴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28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게 9급 시험 문제인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많이 보는 문제죠. 한국사 Q&A. Q 질문입니다. Q 땡땡땡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answer. 이 책은 원나라 간섭기에 편찬되었으며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어요. 가의 역사를 서술한 가락국기가 실려 있어요. 자, 이 책은 뭡니까? 이 책은 일연의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자, 1.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하였어요.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했다. 자, 요게 뭔 말일까요? 요게 뭔 말일까요?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일연이 신라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을 딱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국왕의 명칭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칭을 기준으로. 그래서 상고는 박격거세부터, 맨 처음에 박격거세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증왕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고가 중요해요. 중고. 뭐 중고나라에서 보는 그 중고가 아니라 중고가 중요한데, 이것이 언제냐면 버풍왕 때부터 그 다음에 진덕 여왕까지 사용합니다. 그럼 진덕 여왕 그 다음이 누구예요? 무열왕이죠. 무열왕. 자, 무열왕부터 끝까지. 무열왕부터. 그럼 여러분들 아마 힌트 딱 아실 거예요. 제가 중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불교식 명칭이에요. 불교식 왕호의 명칭이에요. 왕호.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것이 상고, 중고, 하고고. 자, 삼국유사 때고. 자,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에서도 이제 세 시기로 나누는데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죠.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상대, 중대, 하대, 이건 삼국사기에서 나누는 기준인데, 자,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상대는 박격거세부터 그 다음에 진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중대는 누구예요? 무열왕,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그 다음에 해공왕 이후 선덕왕 때부터 쭉이에요. 쭉 끝날 때까지, 경순왕까지. 자, 이건 뭐냐면 출신 성분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출신 성분 가지고. 요때는 성골이고, 요때 이제 무열왕 때부터 진골이죠. 진골인데 무열왕계 진골이에요. 무열계 진골. 그 다음에 하대 때는 내물계 진골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건 출신 성분을 가지고 나눈 것이다. 이건 삼국사기, 이거는 삼국유사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전체 서술 방식에서 봉기, 연표, 지, 열전, 이것은 삼국사기. 자, 기자조선, 마한, 신라, 정통론의 입장에서 강목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조선 후기 때에 나왔던 안종복의 동사 강목이 있었죠. 자, 4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동명왕의 업적을 서사시로,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동명왕편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9번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시고 국학을 동북 쪽에 설립했는데 그 규모와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건물을 지어 스승과 제자가 강학하는 장소로 삼고 이를 명륜당이라고 하였다. 학과는 대사성 이하 몇 사람을 두는데 아침에 부구를 이어 학생을 뜰 아래 도열시키고 한번 읍한 다음에 명륜당에 올라 경을 가지고 논쟁하며 군신, 부자, 장유, 부부, 붕우의 도를 강조하였다. 상당 요거 오륜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균관을 얘기하는 거죠. 성균관. 태조께서 국학을 맨 처음에 만들었다가 국자감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성균감이 되었다가 또 뭐 다시 국자감이 되었다가 또 뭐 쭉쭉 반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성균관으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성균관. 1. 흥선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 이건 뭡니까? 서원이죠. 서원. 그 다음에 2. 유학부와 기술학부. 국자감이죠. 국자감. 네. 성균관은 유학부밖에 없어요. 3번 사학 12도의 융성으로 위축되었다. 이것도 국자감이고요. 자, 4번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을 두었다. 예, 성균관 같은 경우는 뭐 공자하면 뭐 껍벅 죽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30번 가나 사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가. 장군 배중선, 지유 노영희 등이 삼별초를 인솔하고 반역하였는데 승하후 왕온을 겁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했다. 삼별초와 관련된 것이죠. 자,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였다.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병을 도주하였으며 원에 빼앗겼던 화주, 등주 등 각주와 선덕, 원흥 등 여러 진을 수복하였다. 쌍성 총관부 공민왕 때에 탈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나 시기의 사이, 그러니까 몽골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그 시기, 즉 원나라 간섭기, 그걸 고르란 얘기죠. 기억. 첨의부와 사사체제가 운영되었다. 이것은 뭐 어느 임금 때 이것이 됐구나라는 거 몰라도 되죠. 첨의부나 사사체제. 그러니까 성은 부로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는 사로 전락하게 되고 이렇게 관청의 등급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격화되죠. 이게 어느 때? 원나라 간섭기 때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니은 재정 수집을 확대하기 위한 소금 전매제. 예, 소금 전매제. 뭐 없으니까. 검은색이 다 뜯어가 버렸어. 없으니까. 그 검은색은 누구예요? 원나라에 빌터 먹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매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귿 예한 향약이 실시되어 유교 윤리 확산. 이것은 이제 뭐 터무니없는 시기죠. 언제입니까? 조선. 예,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죠. 이황의 명종 때 이황. 리을 요새가 법화 신앙에 기반하여 백년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고려 전반기 때 요새의 백년결사. 이 천태종 위주의 백년결사입니다. 천태종 위주였던 거. 그래서 기억과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기억은
충렬왕 때 실시되었던 모습이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고려 시대에 관련된 문제 조금 길었죠? 예, 끝났습니다. 문제가 많았으니까 좀 길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근세 조선 전기의 우리가 또 모습, 그 문제들을 샅샅이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틀림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